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틸리맙의 FDA 브리핑 문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ncologic Drugs Advisory Committee Meeting은 FDA 항암제 자문위원회를 의미합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권고하고 FDA가 최종 결정하죠. AA는 Accelerate Approval의 줄임말이고 AE는 Adverse Event의 줄임말입니다. FDA 브리핑 문서는 정말 투자자들에게는 보물 같은 자료입니다.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놓고 Regulatory Consideration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FDA 승인을 받기 위한 고려사항을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반가운 자료가 없습니다. 공부하기 편하죠. 이제 FDA가 승인을 위해 유심히 보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추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직접 사례를 들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도 여기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판단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은 충족되는지 다른 어떤 점은 충족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형회기식의 왼쪽 하단을 보면 0을 지나 음수값이 나옵니다. 만약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선형회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X축은 키를 나타내고 Y축은 몸무게를 나타내는 선형회기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키가 100cm 미만으로 내려가면 몸무게는 음수값이 나옵니다. 키가 80cm라면 몸무게는 마이너스 20kg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선형회기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기를 사용해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K nearest neighbors regression은 주변 샘플들을 이용하여 값을 추론합니다. 만약 아웃라이어가 있다면 K 최근접 이웃 회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Q를 예상해야 하는데 기껏 해봐야 가장 가까운 L, K, P의 평균일 뿐이죠. 이런 경우엔 선형회기가 유리합니다. resemble은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 게 너 하는 짓이 네 엄마를 똑 닮았니? 지진이 일어나자 시티는 배틀필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resemble은 similar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의미죠. 그녀는 언니를 많이 닮았다. 앞에 closely를 붙여서 closely resemble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FDA 자문위원회에도 closely resemble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임상시험이었던 신틸리맙도 다른 면역항암제 임상시험과 매우 비슷했다는 것이죠. 중국 임상시험이라고 난리모를 한 게 아니라 임상시험다운 모습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DA는 승인 거절하면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FDA는 중국의 임상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임상시험 디자인은 일반적인 면역항암제 임상시험과 매우 비슷했다는 것이죠.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트집 잡을 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임상이라고 해서 임상시험 디자인, 통계 분석 등이 미국 임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Confusion Matrix에서 Accuracy, 정확도는 주 대각선의 합을 전체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대각선은 맞춘 것들을 의미합니다. 실제 true일 때 예측도 true, 실제 false일 때 예측도 false로 올바로 맞춘 것이죠. 주 대각선은 대각선의 빨간색 원소들을 말합니다. 선형 대수학에서 행렬의 주 대각선은 메인 다이고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왼쪽의 행렬처럼 행렬의 크기가 정사각형이면 깔끔한 주 대각선이라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만약 직사각형이라면 주 대각선은 가운데와 오른쪽의 행렬처럼 나타냅니다. 만약 주 대각선의 성분만 여러가지 숫자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행렬을 특별히 이름 붙여 Diagonal Matrix라고 합니다. 선형대수학에서 Diagonal Matrix 대각행렬은 주 대각선 성분이 아닌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 행렬을 말합니다. 주 대각선 성분 빼고 나머지 성분은 전부 0인 것입니다. I와 J가 같지 않을 때의 성분이 0이라면 대각행렬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사각 행렬만 대각행렬이라 부르기 때문에 직사각 행렬은 대각행렬이 아닙니다. 랜드마크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building or place를 말합니다. 에펠탑을 보면 파리에 있구나, 피라미드를 보면 이집트에 있구나, 남산타워를 보면 서울에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개발 단계에서 important stage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펠탑은 공간상에서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임상 3상은 시간상에서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개발이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리콘 칩의 개발은 컴퓨터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실리콘 칩이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랜드마크는 획기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공간상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대형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처럼 흐르는 역사 속에서도 대형 사건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인 것이죠. 항암제 임상시험도 랜드마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항암제 개발의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고 그중 하나가 면역 항암제의 발견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이 랜드마크 트라이얼을 기준으로 다른 임상시험들을 견주어 봅니다. 랜드마크 트라이얼은 판단 기준이 되므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틸리맙의 오리엔트 11 스터디는 이런 랜드마크 트라이얼들과 굉장히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비슷했던 임상 시험이었는데 무엇이 발목을 잡았던 걸까? 이미 알고 있듯이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라 FDA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똑같아도 환자 구성이 다르면 FDA는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FDA는 무작정 중국 환자 데이터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데이터를 취급하는 3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FDA 자문위원회는 이를 검토했습니다. 중국 환자 데이터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FDA 승인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는 소리죠. 과연 어떤 조건이었을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는 잘못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blame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이유가 아닌 가짜 이유를 들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변명이라고 하죠. 자존감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은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명합니다.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이용할 줄 알아야지 불공평함을 패배자의 마인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못 찾았을 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분명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묻어두는 바람에 먼지가 자욱히 덮여있기만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단련하면 인생의 불공평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반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능이라 부릅니다. 재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맨날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 못 찾습니다. 시기 질투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죠. 나는 잘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찾았다면 열심히 갈고 닦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랜드마크는 important stage, 획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resemble은 similar를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